16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실수값을 대응시킨 역행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역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행렬식에 대한 개념도 같이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는 수업이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렬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오늘 할 거거든요. 자, 시작할게요. 지금까지는 기본 행연산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사 행렬 A의로 고치세요. 이거는 의. 행렬 A의 역행렬의 존재성을 판단하고 역행렬을 구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렬 자체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행동치 개념을 적용해서 역행렬을 구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주어진 주어진 정사각 행렬 A에 실수값을 대응시켜서 그 실수값으로부터 역행렬의 존재성을 판단하고 역행렬을 가질 경우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다시 말한다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다 쳐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을. 지금까지는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 행연산에 의한 기본 행렬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기본 행렬을 곱해서 나오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 나올 때까지 그때 곱해진 기본 행렬이 A 행렬의 역행렬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설명은 좀 더조나죽한데 좀 표현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해왔고 역행렬 전체를 구해왔는데, 그런데 그때도 설명했듯이 역행렬의 존재성은 그래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이 행렬을 계속해서 기본 행렬을 계속 곱해보니까 마지막에 뭐 어떤 한 행이 모두 0이 나오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래 되면은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의미 없는 활동이 되었다. 의미 없는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제 중간 과정상에서 역행렬 존재성에 대한 유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고,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판단이 들면 또는 확신이 들고 확인이 되었으면 바로 이제 그때 역행렬을 구성하는 각 성분들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선 역행렬과 행렬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2 곱하기 2 행렬을 이용해서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수업이. 자, 정의 바로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과 행렬식입니다. 자, A 행렬이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행렬, 역행렬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때 이 행렬을 이제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부르고, 이때 AD-BC, 얘를 determinant A라고 읽고요. 기호로는 DATA라고 적습니다. 요 값은 AD-BC. 요거는 2 곱하기 2 행렬일 때 경우에요. 3 곱하기 3 행렬이나 뭐 4 곱하기 4, n 곱하기 n 행렬에서는 달라집니다. 일단은 여러분한테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2 곱하기 2 행렬에서 설명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 곱하기 2 행렬에서의 determinate는 요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하고, 요러 적기도 하고 요러 적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절대치 A로서 많이 적습니다. 절대치 A는 뭐다? 행렬식. 간단히 말하면 행렬식. 다른 말로는 A 행렬의 determinant를 한다. 보통 determin이라고 해요. 자, 요렇게 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행렬의 역행렬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A 행렬의 역행렬을 X, Y, Z, 오메가라고 두죠. 그러다면 얘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A 행렬하고 A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 일단 곱했는 거 행렬로 표현해 볼게요. AX 플러스 BZ, 그 다음에 AY 플러스 B 오메가, 그 다음에 CX 플러스 DZ, 그 다음에 CY 플러스 D 오메가, 이래 됩니다. 얘가 이제 1, 0, 0,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성분별로 이제 갖다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x 플러스 bz 이꼴 1 하나, cx네요, 그죠? cx 플러스 dz 이꼴 0, 요래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ay 플러스 b 오메가 이꼴 0, cy 플러스 d 오메가 이꼴 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연립방정식에서 x, y, z, 오메가에 관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x와 y에 관한 해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z와 오메가를 소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d를 곱해주고 밑에 있는 식에는 b를 곱해서 변변 빼주게 되면, 또 그 다음 여기 있는 식에서는 이제 뭐예요? 똑같이 위에 있는 식에는 d를, 밑에 있는 식에는 b를 양변에 곱해서 변변 또 빼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AD-BC 곱하기 X 이꼴 D가 나오고요. 하나는 AD-BC 곱하기 Y 이꼴 마이너스 B가 나와요. 자, 여기서 바로 X 이꼴 Y 이꼴 하고 싶지만 AD-BC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볼게요. 만약 AD-BC가 0이다면, 자, 0이다면은 이제 우리는 원래 요 위에 식에 대입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이런 사실이 나오죠. 0 곱하기 X 이꼴 D, 0 곱하기 Y 이꼴 B가 나와서 D도 0이고 B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AD-BC가 0일 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식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은 AX 이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여기서 D 자리에다 0 넣어버리면 CX 이꼴 0이 나옵니다. 자, AX 이꼴 1이라는 말은 X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는 CX 이꼴 0이라는 말은 X가 0이 아닌데 CX가 0이라는 이야기는 C가 0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B, D, C가 모두 0임을 우리가 찾았고요. 이제 요 식을 가져올게요. 요 식을 가져와서 C에다가 0 집어넣어요. 그럼 0 곱하기 Y. D 자리에 0 넣으니까 0 곱하기 오메가 이꼴 1 나옵니다. 그러되면 좌변은 0이 되죠. 우변은 1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AD-BC는 0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0이 아니니까 이제 좀 적기 좀 곤란한데 옆으로 갈게요. 0이 아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제 X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 AD-BC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분의 1 곱하기 D라는 값이 나오고, Y의 값은 AD-B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B라는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예요? 남았는 Z하고 오메가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주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칸이 좀 모자라서 지금 일단 내용을 좀 지우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역행렬을 이제 구성하게 되면, 대충 지웁시다. 역행렬을 구성하게 되면 A 행렬의 역행렬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A 역행렬은 AD-BC분의 1 곱하기 D-B-CA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해보면 ax 이꼴 단위 행렬을 만족시켜주는 x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당연히 AD-BC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닐 때다. 이때의 AD-BC가 누구냐면 행렬 A의 디터미넌트다. 간단히 정한다면 A 행렬의 절대치. 여기는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한 행이 모두 0이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값을 이용해서, 물론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AD-BC 값을 이용해서 얘가 0이 아닐 때, 즉 어떤 행렬이든 간에 앞으로는 일반시켜서 n 곱하기 n 행렬이라 할지라도 행렬식, 그 행렬의 행렬식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보고서 우리는 역행렬의 존재성을 판단하더라. 즉 역행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닐 때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역행렬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행렬 A의 역행렬 이렇게 구성하고, 이때 AD-BC의 값을 우리는 행렬 A의 행렬식이다. 디터미넌트로 한다. 그리고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닐 때 행렬 A는 역행렬을 가진다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역행렬과 행렬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2 곱하기 2 행렬을 이용해서 그 기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앞에서도 방금 했듯이 행렬 A, A, B, C, D에 대해서 이 행렬은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라고 해보자. 두 벡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가로로 묶습니다. 행으로요. 그래서 A, B를 이제 V 벡터의 성분이라 잡고, 그 다음에 CD를 U 벡터의 성분이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행렬은 그냥 수의 단순한 나열이고, 야를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놔둔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행렬의 성분들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 B 행으로서의 1행을 평면 벡터의 A, B라는 하나의 벡터의 성분으로 보자는 것이고, CD 두 번째 행은 평면 벡터의 또 다른 벡터의 성분이라 보자. 이렇게 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면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벡터의 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벡터의 합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넓이가, 평행사변 넓이가 AD-BC로 나오는데, 이 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따라서 행렬식의 값, 디터민 A는 V 벡터와 U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요게 좀 잘못됐네요. 요거 변으로 고치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U 벡터와 V 벡터와 U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 넓이가 같더라는 겁니다. 디터민 값이. 자,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은 2차원 공간에서 선형 변환을 의미한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선형 변환. 행렬은 선형 변환을 가지고 있다. 함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n 곱하기 n 행렬은 이런 차원, n차원 공간에서의 선형 변환을 의미한다. 즉, 차원을 올렸을 때에도 똑같은 선형 변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대칭기동 생각해 주면 됩니다. x, y를 우리는 좌표편상에 x, y로 대응시켜주는 그 대응 관계가 누구냐? 행렬이라는 거죠. 1, 0, 0, 마이너스 1이라는 요 행렬이 하나의 함수적인 역할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렬 자체가 어떤 함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렬에서의 함수적 표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형변환이라고 읽어요. 자, 이러한 행렬의 기하적 의미와 시임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과 그 역행렬 그리고 행렬식의 기하학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번 행렬은 기하적으로는 생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앞에 설명했고요. 이런 의미에서 역행렬도 하나의 행렬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행렬 또한 기존의 행렬과 연관되어 있는 선형변환을 의미하는데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역행렬은 원래 행렬을 이용한 선형변환의 역선형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A 행렬을 통한 선형변환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넓이가 AB-BC인 평행사면꼴로 바꾼 선형변환이며 앞에서 봤죠. ABCD가 나타내는 이 A, B, A, B라는 벡터 하나와 C, D라는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벡터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 넓이가 AB-BC인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행렬 A를 통한 선형변환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넓이가 AD-BC인 평행사꼴로 바꾼 선형변환이며 같은 행렬의 역행렬은 평행사변형꼴로 바뀐 도형을 다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되돌려주는 역선형변환이 되더라. 그래서 역행렬에서는 determine A분의 1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determine A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행렬식의 값에 의해 역행렬이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 앞에 했듯이 얘가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앞에서 2 곱하기 2 행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설명이 그냥 쭉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행렬식의 역할에 대해서 잘 봐주기 바라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이. 자,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둡시다. 요 넓이가 1이에요. 요 점은 1이고요. 이 점도 1. 요거는 1,1이겠죠. 0,0이고요. 자, 이 정사각형에 있는 모든 점을 행렬 A로 대응시켜 버립니다. 대응시켜서 이제 다른 점으로 보낸다는 거죠. 모든 점들을. 그때의 행렬을 우리는 2, 1, 1, 2라는 행렬로 가져올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경계선 포함해서요.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을 A 행렬에 의해서 좌표 평면의 점으로 대응을 시켜보니까 어떤 점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점들로서 나오는가 하면 얘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3이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원점은 원점 들어오고 1,1은 이제 3,3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2, 그 다음에 2,1 이렇게 점이 대응돼 가지고 4개의 점만 잡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내부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행사변 형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S-의 넓이가 3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3은 의미가 뭐냐면 이 행렬 A의 determine A가 돼요. 왜냐하면 AD-BC니까 A와 B가 2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BC 1, 1이니까 1 곱하기 1이 되어서 4 빼기 1 돼가지고 3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행렬로 대응시켜서 나왔는 점들의 자치를 보니까 이러한 모양의, 즉 평행사변형 모양의 점들로 구성이 되고 그 넓이 또한 3이라는 값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3의 값이 누구더라? 행렬 A의 determine 값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 역행렬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역행렬 앞에서 배웠죠. 역행렬은 우리가 했듯이 3분의 1 AD-BC 자리에
A 자리에는 D를 넣습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쉽게 할게요. A와 D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서로. 그 다음에 1과 1은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2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A 행렬, 역행렬이 되는데, 이 역행렬을 우리는, 뭡니까? 이 선형 변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역행렬은 역선형 변환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넓이가 3인 이 평행 사변형을 다시 넓이가 1인, 넓이가 3인 도형을 다시 넓이가 1인, 즉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행렬 A가. 근데 만약 여기서 determine A 분의 1인 3분의 1을 역행렬에서 제외시킨다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행렬을 곱해서 나오는 점의 자치인 평행 사변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릴게요. 뭐 이런 모양이라 칩시다. 0,0이고 요 점은 잠깐만요. 요 점은 이제 2,1이고요. 요 점은 1,2입니다. 요 점은 3,3이고요. 자, 역선형 변화는 다시 이 도형을, 이 평행사변형 도형을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시킨다, 복원시킨다는 의미로서의 역선형 변환이고, 그때의 그 역선형 변환의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다? 역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3분의 1, 다시 말해서 determine A분의 1 값을 뺏는 거로서 역행렬을 구성했을 때, 과연 복원되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A 행렬의 역행렬, 단 A, determine 분의 A를 뺏는 것만 가져올게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를 다 좀 적을게요. 야를 이제 A행 역행렬에 두고 이 평행사변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평면상에 다시 한번 점의 위치를 잡고 그 점들이 가지는 자치를 여기 한번 그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점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꼭지점들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꼭지점들. 0,0하고 요 2,1, 3,3, 1,2 이를 대상으로 해서 A 인버스를 곱해서 나오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보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4개의 점을 이어서 나오는 도형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과연 한 변의 길이가 1인 형태의 정사각형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산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그 다음에 3부 시작하면 3,3을 이 행렬로서 대응시켜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어차피 3,3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2,1을 이 행렬을 곱해가지고 평면상에 대응되어지는 좌표를 구해보니까 3,0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2를 이 행렬, A 행렬,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산적으로는 곱해가지고 1,2가 대응되어지는 점을 찾아보니까 0,3이 되고요. 어차피 0,0은 이 행렬을 곱해봤자 0,0이겠죠. 그래서 이 4개의 점이 그리는 자치를 그려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에서 A 역행렬을 곱해줘가지고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A 행렬을 곱하기 전에 점의 자치인 정사각형 모양은 나오는데 크기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변의 길이가 1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가 1로 바꾸려면 모든 점들의 좌표에다가 3분의 1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어차피 뭐로 바뀝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선형 변화는 평행 사변형으로 바뀌기 전 형태의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복원시키는 역할로서의 역선형 변환이었는데, 그리고 그 선형 변화 나타내는 행렬이 역행렬이었고요. 그 행렬에서 3분의 1이라는 디터민분의 1을 뺏는 구로서 역행렬을 구성해 보니까 정사각형은 나오는데, 그죠? 보듯이 정사각형 형태는 나오지만은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이즈도 같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숫자가 필요하다는, 곱해져야 될 값이 하나 필요하다, 행렬에. 그게 누구다? 여기서는 3분의 1, 즉 얘는 누굽니까? 디터민 A분의 1인 거죠. 그때 좀 이상하나요? 디터민 A분의 1. 즉,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되돌려주는 선형 변환이 완성이 되려면 행렬 자체도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이 실수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수배가 누구냐면 그게 디터민 A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디터민 A분의 1의 값은 반드시 곱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렬에서는 행렬식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역행렬의 존재성도 디터민 A, 즉 행렬식의 값이 0이냐 아니냐로서 판단하지만, 또한 역행렬을 구성하는 성분에도 이 디터민 A분의 1의 값이 모든 성분에 곱해져 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성하는데 행렬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예를 통해서 설명했고요. 앞에서 정리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역행렬의 기하학적 의미에서의 구성 원리는 행렬의 각 성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 행렬의 역행렬을 그냥 이렇게 그냥 AD-BC분의 1 곱하기 누구였습니까? DA를 적을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요게 ABCD라는 행렬의 역행렬이거든요. 요 행렬에서 역행렬의 이제 기하학적 의미에서의 구성 원리는 행렬의 각 성분, 요걸 말합니다. 행렬의 각 성분은 평행사변형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환원시켜주는 역할은 해요. 하지만 크기까지 맞추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D-BC분의 1, 즉 행렬 A의 행렬식분의 1이라는 이 실수값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렬의 구성 원리는 이렇다. 행렬 자리와 행렬식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행렬 자리는 뭐다? 평행사변형을 복원시켜주는 역할로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분의 1의 값은 사이즈를 줄여주더라.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더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업 복습을 해줌으로써 역행렬과 행렬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이걸로 해서 이번 수업을 마치고요. 16차식 과제는 이렇습니다. 교과서 101페이지에 있는 건데 중단은 평가 문제입니다. 2 곱하기 2행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수업만 잘 들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행렬에 관한 설명,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제 잘 풀어서 문면 꽃마당에 올려주기 바라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